경험적 가족 치료까지 강의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결 중심 상담 가족 치료 모델을 공부하시겠습니다. 해결 중심 가족 치료 주요 개념은 해결 중심 단기 치료라고도 하죠. 문제가 있으면 그 해결을 하기 위해서 총체적인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이제 해결 중심 단기 치료가 되겠습니다. 정신 건강에 대한 강조, 활용, 탈이론적, 비규범적, 환자의 견해, 간략화, 변화 불가피성, 협력, 현재 미래 지향성 등 이제 간단하게 나왔는데 해결 중심은 여러 가지 기법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지금 간략하게 규범 같은 거 필요 없이 또 환자의 견해만 가지고 우선순위를 가장 해결 중심으로 그 변화를 시켜야 되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결해야 될 문제를 단기적으로 치료하는 그런 기법이다. 정신건강에 대한 강조는 정신건강에 있어 중요한 강조점은 환자가 어떤 증상이나 불평을 일으키는 양식에는 항상 예외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해결 중심 단기 치료는 환자의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두고 치료에 활용한다. 그러므로 문제 중심의 대화보다 해결 중심 대화가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치료와의 관계 형성을 이제 포커스를 맞춘다. 그래서 여기 이제 참고를 보시게 되면 해결 중심 단기 치료는 이론적 발전과 여기다 놓을게요. 이론적 발전과 임상 실천 그리고 실증 연구에 기초를 두고 발전해 왔다. 해결 중심 치료의 특징들은 즉 실용적 미니멀티즘 인지에 대한 강조 그리고 쉽게 가르칠 수 있는 기법이라는 점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정 모델이 되었다.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는 문제 중심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개입의 초반부터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치료자는 가족의 문제 해결 능력과 자원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가족의 강점, 긍정적인 것, 이미 성공한 것을 탐색, 강화, 확대하는 데 주력한다. 그래서 MRI, 멘탈 리피처 인스티테라는 단기 치료 센터에서 활용했던 슈즈와 동료들이 MRI를 떠나 1928년 위스콘신-주의 밀워키의 단기 치료 센터를 설립하면서 발전하게 되었는데 해결 중심 치료는 전략적 치료, 특히 MRI 모델에서 출발하였으나 문제에 대한 초점에서 탈피하였다. 전략적 치료자들이 문제에 관련된 상호작용을 탐구하고 문제 해결 비효과적인 방법을 관심을 두었다면 해결 중심 치료는 효과적이었던 해결책을 탐색하였고 이 두 가지 접근법의 진정한 차이는 MRI 접근법이 행동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해결 중심 모델 인지를 강조한다는 것이다. 해결 중심 치료에서는 치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은 이미 효과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며 단지 부정적 마음 자체가 그들의 행동을 방해하고 했을 뿐이라고 가정하고 이에 따라 클리언트가 문제가 있었던 외외적 상황을 보도록 하면서 이런 외가 다른
해결책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해결 중심 치료를 가지고 있다. 이 해결 중심 치료 모델은 클라이언트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그러한 그 한계점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해결을 할 수 있는 초점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주요 개념은 탈이론적, 여러 가지 이론이 많지만 그 여러 가지 이론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비규범적, 뭐 따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뭐 절차라든가 환자의 그 지금 현재 해결해야 할 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서 탈이론적이나 비규범적 환자의 견해 중심 등의 개념은 인간의 행동에 대한 가설적 이론 틀에 맞춰 환자를 사정하고 평가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다. 간략화, 해결 중심 단기 치료는 단순한 것에서부터 복잡한 것으로 치료함으로써 성취한다는 치료 방법의 강제성이 기반을 두고 있다. 이 뜻은 뭐냐면은 빨리 치료할 수 있는 모든 포커스를 맞춰서 그가 그 지금 해결해야 할 것들을 총동원시켜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경제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찾아주는 것이다. 치료 목표는 환자가 달성할 수 있는 작업인 것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치료는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고 가정한다. 치료 개입은 작은 변화에서 큰 변화를 이끌기 때문에 가장 단순한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모든 일은 복잡하면 복잡하고 또 단순하면 단순하다고 느끼는데 그 복잡함을 전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단순함으로부터 복잡에 이끄는 것까지 이렇게 절차적으로 하나하나 해결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력은 클라이언트의 강점, 자원, 건강한 특성들을 도출해냄으로써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잘못이나 과거의 실패를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과거의 성공이나 장점을 찾아내어 그것을 확대하는 것을 치료 목적을 두고 있다. 해결 중심 단기 치료에서는 목표 성취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 협력하는 것을 중시하면서 치료자와 환자와 함께 해결 방안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협력을 중요시한다. 이게 협력 관계가 확고해져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담자와 내담자 간에 그 치료의 목표를 두고 그 문제를 해결 위해서 서로 노력해야 된다는 전제 아래 이게 상담이 되어야 된다. 참고 여기 보면 활용은 클라이언트의 바람직한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 클라이언트가 이미 갖고 있는 자원, 지식, 믿음, 행동, 증상, 사회 관계망, 환경, 개인적 특성 등을 치료에 활용하는 것이다. 변화의 불가피성은 해결 중심 단기 치료에는 이러한 유해적인 상황을 탐색하고 문제 상황의 차이점을 발견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치료자의 역할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돕고 이를 해결책의 구축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 현재와 미래 지향성, 해결 중심 단기 치료에는 과거에 관하여 깊이 연구하지 않으며 현재, 미래에 적응하는 것을 돕는 데 관심을 두는 것이다. 즉, 환자를 과거의 문제로부터 멀리하고 미래의 해결 방안을 구축하는 데 관심을 집중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치료 면담 과정은 환자로 하여금 과거와
문제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미래와 해결책을 구축하는 데서 집중하도록 한다. 여기 이제 치료 목표를 한번 보겠어요. 클리언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목표로 한다. 예,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 먼저 목표를 삼아야 되죠. 그 다음에 클리언트가 성공 가능한 작은 것을 목표로 한다. 예, 성공할 수 있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목표를 둬야 돼요. 엉뚱한 복잡한 목표를 두게 되면 목표까지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공 가능한 작은 목표를 먼저 목표를 설정한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행동적인 것을 목표로 한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관심을 둔다.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관심을 두고 해결 방안을 찾는 거죠. 목표를 중시하기보다는 시작으로 간주한다. 클리언트의 생활에서 현실적이고 성취 가능한 것을 목표로 한다. 목표 수행은 힘든 일이라고 인식시킨다. 네, 또 넘겨볼게요. 그래서 이제 치료 기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치료 기법. 치료 기법에는 경청이란 치료자가 클리언트에게 말하는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줌으로써 환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누구이며 문제가 무엇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이다. 치료자의 비언어적 행동, 클리언트 자신에게 개입하는 치료자의 행동이 민감하다. 자신의 말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고 존중하는 태도를 취하는 여부에 대해 치료자의 언어적 반응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행동을 파악하고 판단한다. 그 다음에 클리언트가 사용하는 핵심 용어 모방, 클리언트의 용어에 대한 탐색과 인정은 클리언트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인데, 클리언트가 사용한 핵심 용어를 치료자가 전문적인 용어로 바꾸는 것이 환자의 자신감을 약화하고 클리언트에 대한 신뢰이다. 요약, 내담 중 클리언트의 장황한 이야기에 대한 치료의 적절한 요약은 치료자가 클리언트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경청하고 있었다는 것을 재확인시켜주고, 치료자 또한 요약을 통해 자신의 환자의 말을 정확하게 듣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그 다음에 개방형 질문이에요. 개방형 질문. 클리언트의 인지 영역을 확대시켜주고 환자의 준 것들이 많이 반영된다는 것이죠. 이 점에서 이제 이 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사실에 근거한 답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클리언트의 태도나 사고, 느낌까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쉽고 간략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클리언트가 이야기한 것 핵심을 짧고 명확하게 하여 클리언트에 대한 피드백하는 치료자의 기술이다. 클리언트가 자신의 이야기를 명료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유용하다. 쉽고 간략한 설명의 경우에는 요약할 때와 마찬가지로 클리언트가 언급한 핵심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다음에 침묵의 사용. 클리언트의 침묵은 클리언트의 본인 스스로뿐만 아니라 초보 치료자를 대단히 불편하게 된다. 그래서 클리언트의 침묵의 의미는 다양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클리언트 본인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있을 수도 있고, 자신의 설명한 상황에 대해 혼란스럽거나 화가 나 있을 정도도 있고,
현재 하고 있는 치료 과정 짧은 휴식을 취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치료자는 환자의 침묵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환자의 비언어적 행동에 대한 주목, 클리언트에 대한 치료자와 마찬가지로서 비언어적 행동을 통해 의사소통을 해야 되죠. 따라서 치료자는 클리언트의 언어적 표현과 동시에 클리언트의 행동과 그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넘겨볼게요. 자기 노출이에요. 자기 노출. 개입이 있어요. 감정이입, 감정 개입. 치료자는 클리언트의 의사소통 중 클리언트의 상황과 문제를 인지적으로 인지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자 이야기를 감정과 사고, 치료와 온 존재를 가슴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를 감정이입 또는 통제된 정서적 관여라고 하며, 치료자는 클리언트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하고 마음에 움직여지는 상태가 요구되죠. 그냥 무감각하게 바라만 보고 있다든가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클리언트에게 초점을 둔 해결 중심적 대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치료자는 클리언트의 무기력과 좌절감을 해결 가능한 방법으로 전환하기 위해 클리언트가 본인 스스로에게 다른 사람에 대해 갖고 있는 불평으로부터 이 상황에서 무엇이 달라지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자신은 그 해결책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그런 시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종종 자신의 문제에 대해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지 않고, 문제 해결 가능성 여부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문제 중심적 대화로부터 해결 중심 대화로 전환이라고 부른다. 해결 중심적 대화란 치료자와 환자 자신의 생활에서 달라지기 원하는 것과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할 가능성을 역점을 두는 거예요. 넘겨볼게요.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세요. 해결 중심 상담이 무엇이라는 것을 더 빨리 찾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상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를 하나 살펴볼까요? 어느 날 한 여성이 에릭슨에게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내담자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싶은데 열등감이 너무 많고 친구도 없이 늘 혼자 지내는데 못 생기기까지 해서 결혼을 못할 것 같아요. 3개월 정도 노력하다 안 되면 인생 끝내는 거죠. 라고 말했습니다. 이 내담자는 남자를 사귀어 본 적도 없고 부모도 사망하여 혼자라고 했습니다. 사실 내담자는 예쁘게 생겼으나 자신을 가꾸지 않아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과 구두는 더러웠어요. 또 앞니 사이가 작은 쌀알 크기만큼 버려져 있었는데 이것이 내담자에게는 최악의 신체적 결함이며 컴플렉스였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에릭슨은 두 가지 측면에서 개입을 했죠. 하나는 내담자가 자신의 인생이 내리막길이라고 보는 상황에서 이왕 그렇게 된 바에야 그동안 열심히 모아놓은 돈을 남겨둘 필요가 없을 테니 내담자 자신을 위해 사용하며 즐겨볼 것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면 옷가게에 가서 근사한 옷을 사입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멋지게 하고, 내담자는 자신을 개선한다는 의미보다는 파산의 의미로 또 마지막 인생을 한 번은 즐겨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 그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이제 에릭슨은 내담자에게 집에 가서 물을 입에 넣고 앞니 틈 사이로 물을 내뿜는 연습을 제안했습니다. 내담자는 이 과제가 우스꽝스럽고 요상하다고 생각했지만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담자는 옷도 잘 입고 머리도 단정해지며 외모가 돋보이게 되었고 물도 꽤 멀리 내뿜게 되었습니다. 이때 에릭슨은 한 가지를 더 제안합니다. 종종 엄수도에서 내담자와 마주치고 내담자에게 수차례 접근한 남성을 내담자가 번번이 무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에릭슨은 그 남성에게 물을 내뿜고는 달아나 보라는 과제를 줍니다. 내담자는 이 제안이 기이하다고 생각했지만 한편 재미도 있을 것 같아 수락했고 실제로 그 남성에게 물을 내뿜고는 달아났습니다. 그리고는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답니다. 그 남성에게 물을 내뿜은 사건을 계기로 두 사람은 데이트를 시작하게 된 것이지요. 이 일 이후로 내담자는 자신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되었는데 이 바뀐 생각에 대해 에릭슨의 의견이 궁금해서 물었답니다. 에릭슨은 내담자가 자신의 컴플렉스라고 믿었던 치아가 이제는 자산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내담자는 그 남성과 결혼을 하였고 그 지역을 떠났습니다. 사실 이 사례의 후속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한참의 세월이 흐른 후 이 내담자는 에릭슨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왔고 거기에는 가족의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몇 자 안부도 적혀 있었는데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답니다. 우리 아이 4명 중 2명은 신의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네, 아마도 짐작이 가시는 분도 계시고 좀 얼떨떨한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아이 4명 중 2명은 앞니가 부러진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런 컴플렉스 때문에 죽고 싶었던 내담자를 살리게 한 에릭슨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한개 볼게요. 그 내용이에요. 내용이고 또 이야기 치료를 한번 이야기 치료에 대해서 하고 이제 그 가족 치료 상담은 여기서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 치료 주요 개념은 사회 구성원주의. 이야기 치료에서는 클리언트가 현실을 깨닫게 되는 것은 그 클리언트가 둘러싸고 있는 문화적 힘이 역동해서 나오는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이야기 치료의 목적은 인간의 자신의 삶에 모호성을 보시겠어요? 시대 사주의 흐름에 같이 하는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전통과 단절, 불확실성, 모호성, 중심을 거부하고 주변성 강조 행위 자체 중요시, 개방성과 가변성 등으로 이야기 치료의 기본 전제는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을 기반으로 개인의 경험을 통해 인간의 경험을 통해 나타나는 이야기의 세계는 근본적인 모호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 영역에서 벗어난 그러한 그 생각과 이런 것들을 지배하고 현실에 대한 것을 이제 경험 위주로 이야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이 경험해서 인간은 자신의 삶은 문화와 환경의 배경 맥락에서 해석하며 자신의 삶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인간 역사적 진실에 관하여는 인간이 아니라 이야기 진실에 관심하는 인간의 의미를 둔다. 다시 말하면 이야기를 만드는 주제가 어떤 경향이 했느냐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 은유, 이야기 치료에서는 은유를 사용하는 목적은 가족을 정형화하고 가족에게 꼬리표를 붙였던 사회 체계와 문제의 압박으로부터 가족을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며 이야기 치료에서 은유는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미치는 영향을 재조명하는 것이다. 이야기 치료의 한번 보겠어요. 초기에 가족 체계적 접근을 가족관계 형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계공학이나 생물학에서 유래한 체계나 구조와 같은 은유를 사용하면서 가족이 나타내고 있는 중심의 기저에 존재하는 역기능을 밝히고 치료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반면에 이야기 치료는 이야기, 사건, 묘사, 여행 등 포스트 모던 인문학 은유를 사용하고 어떤 예상이나 선입관 없이 사람의 사물 그 자체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는 후기 우주주의의 입장에서 표방하고 있다. 즉 어떤 것을 안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 그것을 다른 사람의 경험을 자신의 관점에서 나름대로 해석하는 것을 지나지 않으며 자신의 경험과 상상력을 활용하여 다른 사람의 언어화한 경험을 자신의 해석해 보는 해석 과정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문제의 생성에 작용하는 사회적 영향을 해체하고 인간의 삶의 의미와 정체성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새롭게 구성되어 가도록 돕는 데 역점을 둔다. 이야기 치료에서 인간의 이야기하는 행위를 통해 삶에 일어나는 사건을 조직하고 해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삶의 문제는 전문 지식에 따라 이해하고 개입하기보다는 당사자 지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치료의 목표를 한번 보겠어요. 여기까지만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치료의 목표는 문제 해결보다는 클라이언트 자신의 중심의 목소리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선택의 폭을 풍부하게 가지도록 돕는다. 클라이언트가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 사실을 다시 구성하도록 돕는다.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생활의 정체성에 대해 갖고 있는 허술하고 빈약하고 결론을 깨고 벗어나도록 하고 외적인 풍성한 자신의 이야기를 하도록 한다. 클라이언트 생활에서 오는 풍성한 이야기를 클라이언트에게 말하도록 한다. 클라이언트는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이 되도록 선택권을 주도록 한다. 클라이언트에 협력하면서 클라이언트와 다른 사람의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강조한 새로운 이야기를 공동 조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삶의 이야기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협력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